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사례인데 우리나라 활동한 것도 뭐 없나요? 이번에 뭔가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봐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심용환입니다. 올해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2021 서울 UN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있어요. 이게 뭐죠? 오늘은 이 중요한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유엔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1,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운영하던 시스템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고치자란 이야기가 나왔었고 식민지가 없어지고 모든 나라들이 독립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국제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최초의 주장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됩니다. 제안만 되고 운영이 안 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연합, 유엔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한 유엔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 평화 유지 활동이다. 1980년대 초반 에티오피아가 에리트리아를 합병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 13년간의 분쟁이 진행되면서 에리트리아가 독립에 성공을 하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거꾸로 에리트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략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징후나 갈등이라는 것이 퍼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국제사회와 대화의 끈 같은 것들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대화하면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실제로 2000년에 유엔에서 에티오피아 그리고 에리트리아의 이제 평화 유지단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고 분쟁들을 완화시켜가고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 동티모르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었거든요. 무려 1974년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독립을 선언하고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결국은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이제 집어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서티모르로 또 피난을 가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까 고민을 하다가 1차적으로 군대를 끌고 가서 사실상 무력적인 갈등을 종결시킨다. 2차적으로는 동티모르에 제대로 된 정부가 만들어지기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티모르가 정상국가로 운영될 수 있게 여러 노력들과 지원들을 해준다. 과도기를 책임질 수 있는 유엔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라는 게 만들어지죠. 2001년 하반기가 되면 비로소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2001년에 대통령 선출까지 마치게 되면서 21세기 최초의 독립국가 티모르 레스테라는 새로운 나라로 딱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라이베리아 하면 정말 지금 끝도 없는 내전들이 많이 진행이 돼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노인, 여성, 어린이들일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성적인 겁탈을 당한다라든지. 실제로 이 라이베리아 문제에 대해서는 2007년에 유엔 총회가 성적 착취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게 된 건 1991년입니다. 비슷한 시점에 소말리아 내전 있지 않았어요? 이런 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유엔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상록수 부대가 파견돼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활동한 것도 뭐 없나요? 특히 동티모르 분쟁 같은 경우는 상록수 부대, 이때도 이름은 상록수 부대죠.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로스팔로스하고 오쿠시 지역에 이제 우리나라 상록수 부대가 각각 2년간 이제 주둔을 합니다.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작전을 진행했었더라. 이걸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비부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IT라는 나라 아시죠? IT 대지진 보통 많이 떠오르시죠? 2010년에 일어났었던 사건이었고 이 단비부대가 창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총 인원은 1,430명 정도의 이제 장병들이 들어가서 당연히 의료 지원 같은 게 들어가게 되고요. 컴퓨터 교실, 태권도 교실, 심정이라고 하죠. 물기를 뚫는
작업 같은 것들도 아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레오간의 천사다, 레오간의 축복이다라고 하면서 칭찬도 받고 인정도 많이 받았다라는 것들. 근데 이게 언제나 그런 게 있죠. 평화유지군 파견 같은 거 하게 되면 국익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이거 보내야 돼? 이런 사실은 좀 논란도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상록수 부대 같은 경우는 전투 부대가 아니고요, 공명 부대를 파견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에 돌아보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도 할 수 있구나라는 선례도 만들었고, 2021년 9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재정기여는 12, 총 5개 임무단 543명이 평화유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 19,000여 명 정도가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를 했고 30년 정도 되고요. UN 평화구축위원회 위원국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17년에는 의장국도 됐고요. 2018년에도 부의장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날이 짧은 시기지만 빠르게 성장해 나가면서 국제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럼 이번에 뭔가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봐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회의 이름 말씀드릴게요. 2021 서울 UN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정식 명칭입니다. 2015년에 정상들의 회담을 넘어서 각국의 장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보자 라는 걸로 논의가 발전된 거죠. 2016년에 첫 회의가 영국에서 열렸고요. 2017년에는 캐나다, 그리고 19년에는 유엔에서 열린 다음에 드디어 4차 회의가 오는 12월 바로 서울에서 열린다라는 사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린 회의입니다. 150여 개국의 국방 그리고 외교 장관들이 참석하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 분야에서 최대 규모 최고위급 정례 회의체라는 사실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 같은 경우는 주 테마가 기술 및 의료 역량 강화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건 안보 분야에서 이 공약을 좀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지속화, 그리고 파트너십, 훈련, 역량 강화, 임무 수행 능력, 민간인 보호 및 안전 의제, 뭐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각각 회의들이 이제 진행되고 다뤄질 예정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됐고, 평화회의에 참여하는 나라에서 주관하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세계 평화의 구체적인 어떤 역량과 비전을 제시하는 위치까지 왔구나. 바로 그 부분에서 이 장관회의 개최가 갖고 있는 의의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런 것들 함께 좀 느껴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평화, 우리의 미래. 2021 서울 UN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영환이었습니다.